안녕하세요. 인체 운동의 역학 및 제어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체 역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이오, 생체라는 부분과 역학, 미케닉스가 합쳐진 이 연구 분야는 먼저 미케닉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미케닉스라고 하는 것은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force and motion 또는 force and deformation, 즉 힘과 변위, 이게 보통 기계공학에서는 고체역학이죠. 그리고 힘과 운동, 기계공학에서는 동력학입니다. 이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미케닉스예요. 근데 거기에 바이오가 들어갔단 말은 힘과 변형 또는 힘과 운동을 다루는 주체가 biological system이라는 뜻입니다.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미케닉스의 가장 기본이 4대 역학이죠. 고체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이것들이 보통은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 자동차라던가 로봇에 적용이 되어서 응용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미케닉스에서는 그 대상이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에 의한 변형을 보는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근골격계죠. 힘을 줬을 때 뼈에서 어떻게 하중이 분포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걸리고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유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유동이 다 피나 이런 것들이 다 플루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루이드가 흘러가고 그것들을 분석하는가. 상대적으로 썰모 쪽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진 않은데요. 힘과 운동, 사람의 모션이 전부 다 힘에 의해서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런 다이나믹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미케닉스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특별히 다이나믹스라는 디스플린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나서 사람의 모션을 이해하는 그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4대 역학 구분되는 다이나믹스의 어떤 브랜치들 되는 학문들이 뭐였죠? 다이나믹스, 즉 뉴턴 제2법칙에 의한 F equals ma에서 진동, 하모닉 모션까지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컨트롤, 학부 한 3학년, 4학년쯤 배우는 컨트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력학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서는 사람의 운동을 힘과 운동과 F equals ma 뉴턴 법칙의 관점 또는 바이브레이션 릴레이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제어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박사 과정 때부터 바이오미케닉스를 세부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맞닥뜨렸던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랑 바이오미케니컬 어널리시스 하는 거랑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 보통 기본적인 공학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죠? 일단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시작하죠. 우리가 소음이 적게 나는 청소기를 개발한다. 우리가 효율을 높인 어떤 자동차를 개발한다. 이렇게 디자인 고울이 있습니다. 고울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하겠다는 목적이 주어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야 목적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에 맞게 모델링을 합니다. 이것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고체역학 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유체역학 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를 포함한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보통은 시뮬레이션을 하죠. 다양한 우리가 설계에서 변수 바꾸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막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파라미터를 도출할 때까지 하고 그 시뮬레이션에 의거한 그 값들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보죠. 실제 실험을 해서 원하는 고울이 만족됐는지를 밸리데이트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어썸션이 들어가죠. 어프록시메이션이나 어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실험 환경을 똑같이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다시 모델링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는 실험값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가 목적을 만족하는 디자인을 설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이오메카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이미 우리가 사람을 설계하고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설계되고 잘 제어되어 있는 사람을 모션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어널리시스랑 반대 과정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바이오미케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다 디자인도 되어 있는 시스템이 왜 또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를 탐구하는 거예요. 약간
in the name of science. 그냥 in the name of curiosity. 왜 저렇게 사람은 움직일까? 또는 생물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무엇이 저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면에서 problem statement의 볼 관점이 틀리고요. 따라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실제 그 생물체가 움직이는 걸 봐야 합니다. 생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뉴턴의 법칙을 따르는구나, 또는 제어의 이런 법칙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지, 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것을 관찰을 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그 데이터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관계식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1차 미분방정식의 특성을 보이네. 이거는 2차 미분방정식의 특성을 보이네. 등등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모델링을 도출해내고요. 그로부터 그 모델링의 각종 파라미터들, 사실 실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도 파라미터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값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나온 결과가 현재 존재하는 그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잘 설명한다. 매우 디스크립티브하다. 그럼 되게 좋은 모델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예측까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사람의 워킹에 대한 것이면은 사람의 워킹을 잘 디스크라이브 할 뿐만 아니라 빨리 걸으면 일어나는 현상, 또는 느리게 걸으면 일어나는 현상, 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편마비 환자의 특성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이면 아주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링 어널리시스하고 바이오메카니컬 어널리시스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부터 어떤 프로시저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 점 한번 염두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스페리멘털 셋업이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동력학적 관점에서 사람의 힘과 그로 인한 모션을 가지고 그 관계를 알기 위한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하고, 그때 특픽하는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사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에 이제 사람 실험을 먼저 하는데요. 사람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IRB입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사람에게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것이 피험자에게 해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서 프로토콜 먼저 디자인해서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공학 실험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죠. 그 다음에 force, F equals ma에서 지금 force와 모션을 측정하는 두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force 같은 경우에는 force plate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은 이 4축 그 코너에 6축 센서들이 있습니다. 6축 센서들이 있어서 여기를 지금 사람이 이제 밟고 지나가거나 했을 때 토탈 지면에서 주는 발력을 3DX, 3축으로 매저할 수 있다는, 여기서 force하고 모멘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force 플레이트를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워크웨이에다가 깔아놓은 것입니다. 이 표현한 데다가. 모르겠죠. 피험자가 force 플레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좀 그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찍으면 이렇게 위장을 해서 해놓는 데도 있고, 아니면 표시를 해놓는 곳도 있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force 플레이트가 밑에 깔려 있는 그런 트레드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션 측정은 보통은 인프라레드 카메라로 하는데요. 요즘에는 IMU 베이스드 모션 캡처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전형적으로는 이제 캡처 카메라, 여기다 마커를 이게 IR 카메라인데요. 인프라레드 카메라에 그 광학 마커를 몸에다 부착하고 그 마커의 3D 포지션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디자인할 때 보통은 이제 그 피험자의 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어쪽에 바이어스 되지 않게 잘 선택을 하는데, 트라이얼 설계에 있어서도 뭔가 좀 실험을 통해서 뭔가 피험자가 점점 뭘 학습해 나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랜덤하게 뭔가 분포를 하게 하거나 좀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실험, 티피컬한 엔지니어링 실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바이오메카닉스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실제 사람의 모션은 되게 복잡한 그 몸의 각종 기관과 그런 그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의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무브먼트를 본다고 하면 이 무브먼트는 사실 무브먼트를 센싱하는 센서에서 센싱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감, 후각, 미각, 촉각, 이거랑은 다른 거고요. 보통은 비전이 velocity를 사람과 environment 사이에 relative
locomotive velocity를 측정하고요. vestibular organ이라고 해서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 acceleration information을 측정합니다. 또한 근육에 있는 스핀들이라는 센서가 포텐시오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변위라던가 변위의 비율, 변화율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죠. 이게 모션에 관련된 센서들인데요. 이러한 센서들의 정보가 소뇌와 대뇌로 전달이 되고요. 거기서 프로세스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한 것에 의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 각 근육에 어떤 커맨드를 내려보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모터 커맨드인데요. 힙에다가는 어떤 토크를 줘야 되고 앵클에 관련된 근육에는 어떤 토크를 줘야 되고 하는 것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주 거대한 멀티 시스템 센서리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그 피드백 전체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말고 로컬하게 이루어지는 로컬 리플렉스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사람의 모션은 되게 이렇게 컴플리케이트된 다수의 그 센서와 다수의 조인트가 인발브된 그런 그 피드백 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모션을 다이나미컬리 또는 어떤 심플한 그 기계적인 그 컨트롤 모델로 재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현상을 역학적인 관계식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오메카닉스 스터디 할 때는 이제 각종 그 심플리피케이션 어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썸션들이 사전에 정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으로 나와서 모델이 너무 사람의 운동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역학적인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또는 레프레젠테이션인 것이지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그 휴먼 모션에 대한 어떤 생리학적인 피지올로지컬한 메커니즘이 어떻다라고 규정하기에는 큰 갭이 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을 바로 피지올로지컬하게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